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러나 제 안에서 점점 무게를 키워가는 이야기를 어딘가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부디 이야기를 읽으시는 분들은 섣부른 판단보다는 한 사람의 감정이라는 점에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 단칸방 반지하에서 시작한 삶은 고단했지만 치열했고 의미 있었습니다. 수없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삶 속에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을 때 저는 그 순간이 우리가 함께 이룬 삶의 결실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집을 소유한 순간부터 돌변했고 이 집도 모든 것도 내 덕이라는 말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시와 냉대 속에서 이혼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대학생이던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딸은 아름다웠습니다. 외모만이 아니라 말투, 표정, 사람을 끄는 어떤 기운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늘 문제의 씨앗이 되곤 했습니다. 너무 쉽게 사랑에 빠졌고 너무 자주 아파했습니다. 매번 상처를 입고는 며칠만 지나면 새로운 사람을 데려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이번에는 진짜라며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는 정말 달랐습니다. 조용했고 단정했고 무엇보다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고아라는 말에 잠시 마음이 걸렸지만 그의 말과 행동에는 성실함이 묻어났고 저는 오랜만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그들은 제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니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인사했고 힘든 일 있으면 말하라고 조용히 손을 얹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끔은 제게 어머니는 제게 유일한 가족이에요라며 부모의 빈자리를 메워주듯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저는 조금씩 잊고 있던 감정을 되찾는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너무도 쉽게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일찍 귀가한 저는 딸 방 안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과거 연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침대에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던 딸이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다니요. 딸은 눈물로 매달리며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고 저는 그저 가만히 서서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말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집문서를 딸에게 넘겨주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래된 시골집, 부모님이 계시던 그 자리에 홀로 앉아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딸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생일도 명절도 지나갔고 가끔 사위만이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그 짧은 한 문장에 마음이 흔들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장 중 근처를 지나게 되었는데 혹시 저녁을 같이 할 수 있겠냐고요. 오랜만에 들은 그 말에 마음이 설레는 걸 느꼈습니다. 부끄러운 감정이었지만 그마저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그는 제일 좋아하던 국밥집 음식을 포장해 왔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나눠 먹고 조용히 담가 놓은 과일주를 꺼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잔을 기울이며 제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날 그 사람과 있었던 일도. 그 말에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담담했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더는 기대도 없고 돌아갈 마음도 없어요. 어머니만 계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밤 그는 제 방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벽녘 인기척에 눈이 떠졌을 때 제 곁에 누워있는 그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여기 있는 거니?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손등 위에 조심스레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사위는 다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바닷바람 한번 쐬러 가실래요? 우리는 함께 강릉 해변으로 떠났습니다. 사람들 없는 평일에 바닷가, 바람이 적당히 불고 햇살이 따뜻하던 날이었죠. 해변 근처 작은 펜션에 짐을 풀고 해안선을 따라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는 중간중간 바닷가에 멈춰 서서 고요하게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평화가 오래가면 좋겠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에는 근처 포장마차에서 조개구이에 소주 한 병을 나눴습니다. 저는 좀처럼 술을 많이 마시지 않지만 그날은 속이 이상하게 따뜻했고 말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나 많이 외로웠어. 그 한마디에 그는 제 손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작고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지만 이상하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그는 제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고 저는 그 손의 등을 기대버렸습니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제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장모님, 아니, 어머니, 아니, 그냥 그 다음 말을 잊지 못한 채 그는 제 이마에 아주 조용히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듯 그 밤을 함께 견뎠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서울에서 잠시 내려온 조카쯤으로 여기지만 우리는 지금 너무도 모순된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걸까요? 딸을 떠나온 제가 그 딸의 남편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하지만 저는 매일 밤 이 생각으로 잠이 듭니다. 적어도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내 아픔을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들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